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유기화학을 연구하고 있는 홍승윤입니다. 오늘 대한학회 온라인 튜토리얼에서 유기화학자를 위한 계산화학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들은 제가 유기화학 연구를 하면서 계산화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들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네 분의 연구자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칼텍에 있는 정혜민 박사 그리고 삼성종기호에 있는 허준 박사가 오늘 자료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장석복 교수님 그리고 백무영 교수님 연구실에 있었을 때 제가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의 가르침을 공유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컴퓨테이셔널 오가닉 케미스트리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오가닉 케미스트는 그 정의상 퀀텀 메카닉스를 이용해서 유기화학의 반응을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 모델을 만드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화학자로서 가장 처음 접하는 아마 모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몰레큘러 키트를 통해서 어떤 분자 구조를 만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오가닉 케미스트는 티어리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테이셔널 테크닉을 활용해서 이런 가상의 분자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서 유기화학을 설명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컴퓨테이셔널 오가닉 케미스트리 안에서 특히 덴시티 펑셔널 티어리라고 하는 DFT 티어리가 굉장히 이 분야의 발전을 이끌었는데요. 이 DFT의 디테일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짧은 라이프타임을 가지고 인터미디에이트 구조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관심 있는 반응의 리액션 에너지 프로파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기학에서 중요한 차지, 일렉트로닉 그리고 스태틱 프로퍼티를 우리가 정량화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펀더멘탈한 몰레큘러 오비탈을 보고 또 반응에 이 몰레큘러 오비탈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실험적으로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컴퓨테이셔널 티어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특히 DFT의 발전에 따라서 최근 이런 유기화학 분야에서 계산화학이 굉장히 푸시 버튼 테크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약 1998년도에는 JOC 논문에는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이 DFT를 활용하지 않았던 반면에 20년 후인 2018년도에 10% 이상 그리고 잭슨 논문에는 25% 이상의 논문에서 DF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기화학자들이 이런 계산화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물리학적 지식을 없이 수행하기 때문에 재현의 문제들 같은 것들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튜토리얼에서는 많은 유기학자들에게 이 계산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티어리와 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프랙티컬한 오버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DFT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라는 것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고전적인 웨이브 펑션 티어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 클래시컬한 웨이브 펑션 티어리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들이 많아지는 매니바디 시스템이 되게 되면 이 많은 전자들을 한 번에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덴시티 펑셔널 티어리는 이 모든 입자들을 하나의 일렉트론 덴시티로 생각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n개의 전자 시스템이 3n 디멘셔널한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DFT는 3개의 디멘션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렉트론들을 일렉트론 덴시티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폼이 약간은 변형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샴 이퀘이션이라고 불리는 이퀘이션을 실제로 푸는 것이고요. 이 이퀘이션의 포뮬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렉트론 덴시티를 정의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마치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와 유사한 이제 키네틱 그다음에 포텐셜 텀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DFT에서는 이 익스체인지 코릴레이션 텀이라는 새로운 텀이 또 정의가 되는데요. 이는 이제 클래시컬한 웨이브 펑션 티어리와는 달리 모든 일렉트론을 우리가 덴시티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생기는 같은 스핀 사이의 익스체인지나 혹은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전자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잘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exchange correlation term을 근사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DFT calculation에서 말하는 펑셔널이 이 exchange correlation term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근사할 것인가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제 일렉트론 덴시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베이시스 셋이라고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일렉트론 덴시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펑셔널과 베이스셋을 통해서 토탈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덴시티 펑셔널 티어리에서는 이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일렉트로닉 에너지가, 그러니까 일렉트론 덴시티가 가장 낮은 에너지라는 요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의한 일렉트론 덴시티 펑션을 가지고 가장 낮은 에너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FT 계산을 위해서는 잘 맞는 펑셔널과 잘 맞는 베이스셋을 정의하는 것이 잘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교수님들께서 베이스셋이 뭔지에 대해서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베이스셋은 일단 일렉트로닉 웨이브 펑션을 대표하기 위한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미 물리학 교수님들께서 이 베이스셋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만든 베이스셋과 베이스셋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각 원소별로 어떤 베이스셋을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베이스셋을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엔 베이스셋의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기화학자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결국에는 이미 잘 정립되어 있는 베이스셋 그리고 펑셔널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스셋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일렉트론 덴시티를 혹은 몰레큘러 오비탈을 구현하기 위해서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을 이런 타입의 오비탈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은 이제 실제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과 굉장히 유사한 포뮬라를 가지고 있는 오비탈이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E의-R, 그러니까 거리에 반비례하는 포뮬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은 수학적으로 적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펑션을 보게 되면 이 코어 이너셀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이런 기울기가 존재하게 되고요. 또 테일 부분에서는 굉장히 긴 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펑션을 우리가 적분하는 데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 대신에 가우시안 타입 오비탈이라는 새로운 펑션을 정의를 하고 이것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을 미믹하곤 합니다. 가우시안 타입 오비탈은 이제 E의 R의 스퀘어 마이너스 R 스퀘어의 비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분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수학적으로 풀기 쉬운 새로운 오비탈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컨트랙티드 가우시안 타입 오비탈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포폴 베이스셋입니다. 존 포폴 교수님이 이 베이스셋을 통해서 이미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가우시안 프로그램을 만든 파이어니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장 미니멀한 베이스셋을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STO3G라는 베이스셋이 있습니다. 얘는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을 3개의 가우시안 오비탈로 이제 구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이 실제 포뮬라를 보게 되시면 이 웨이브 펑션을 3개의 퍼미니티브 가우시안 오비탈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베이스셋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스플릿 밸런스 베이스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학을 보다 보면 3G, 31G 베이스셋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코어 오비탈과 밸런스 오비탈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베이스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모든 반응들 중에서 사실 밸런스 아토믹 오비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밸런스 아토믹 오비탈은 조금 더 큰 베이스 펑션을 활용하고,
조금 반응에 덜 중요한 코어 어토믹 오비탈은 하나의 베이스 펑션으로 고려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은 이 코어를 하나의 베이스로 그리고 6개의 가우시안 타입 오비탈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3, 1은 밸런스 아토믹 오비탈에서 2개의 베이스 펑션을 쓰되 하나는 3개의 퍼미니티브 가우시안 오비탈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퍼미니티브 가우시안 오비탈로 생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오비탈을 여러 개의 베이스 펑션을 나누게 될 때 그 개수에 따라서 2개면 더블 제타, 3개면 트리플 제타, 4개면 쿼드러플 제타 베이스셋이라고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펑션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림을 그릴 때 색이 좀 더 많은 색을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비탈을 우리가 프리딕션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은 베이스 펑션을 활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계산 시간이 매우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더블 제타 혹은 트리플 제타 레벨에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베이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2가지 펑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폴라라이제이션 펑션인데요. 이 폴라라이제이션 펑션은 우리가 케미컬 본드를 오비탈에 어떤 플렉서빌리티를 주는 펑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케미컬 본드란 어떤 오비탈이 케미컬 본드를 만들 때 단순히 p 오비탈 혹은 d 오비탈 같이 이런 모양만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칼보닐의 CO의 루모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오비탈들이 이렇게 좀 굽어져 있는 오비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을 폴라라이징 펑션을 통해 가지고 p 오비탈에 b 오비탈 캐릭터를 섞던가 혹은 s 오비탈에 p 오비탈 캐릭터를 섞어서 이런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 오비탈들을 이제 구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폴라라이즈 펑션은 우리가 앵글러 모멘텀이 하나 더 드러난 오비탈을 이제 섞는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또 다른 중요한 펑션 중에 하나는 이제 디퓨전 펑션입니다. 이제 디퓨전 펑션은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타입 오비탈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테일 부분, 그러니까 핵과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한 모사가 굉장히 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가우시안 타입 오비탈의 지수가 굉장히 작은 오비탈을 하나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일렉트론 분포가 이제 핵의 거리가 먼 롱 레인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잘 모사하는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나이오닉한 물질이라든지 또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큰 아톰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컨셉은 Effective Core Potential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플릿 베이스 셋과 비슷한 의미로 이런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일렉트론은 밸런스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그것에 중요하지 않는 코어 일렉트론 덜 중요한 코어 일렉트론들은 우리가 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 개수가 굉장히 많은 트랜지션 메탈이나 혹은 헤비 아톰의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어 오비탈을 하나의 포텐셜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마치 일반화학에서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비 아톰 혹은 전자가 많은 시스템을 계산할 때는 이 코어 일렉트론을 이펙티브 코어 포텐셜로 우리가 치환을 하고 밸런스 일렉트론에 대한 베이스셋을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헤비 아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은 덜 익숙한 이런 SDD나 LNL2DG와 같은 이펙티브 코어 포텐셜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베이스셋을 사용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작은 아톰의 경우에는 스플릿 밸런스 베이스셋을 활용하고요. 또 큰 아톰의 경우에는 이펙티브 코어 포텐셜이 포함되어 있는 베이스셋을 활용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펑셔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펑셔널은 이제 결국에는 익스체인지 콜레이션 텀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펑셔널은 하이브리드 펑셔널이라고 해서 DFT와 하트리프웍을 동시에 고려하는 펑셔널입니다. 결국에는 DFT에서 이 익스체인지와 코릴레이션에 대한 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트리프웍을 통해서 익스체인지 텀을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B3LIP D3 펑셔널이고요. 오르가닉 컴파운드나 오르가닉 메탈릭스에 모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D3라고 하는 것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는 dispersion interaction이 correlation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롱 레인지 커플링이라든지 혹은
큰 시스템을 활용할 때 이 dispersion instruction,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하는 dispersion instruction을 좀 더 잘 고려할 수 있게 만든 펑션입니다. 그래서 B3, LIP, D3는 굉장히 많이 쓰는 펑셔널 중에 하나이고요.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미네소타 펑셔널이 있습니다. M06 혹은 M06 2X가 있고요. M06은 이제 올가노메탈릭, 그러니까 트랜지션 메탈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을 계산할 때 좋고요. M06 2X는 이제 올가닉이나 올가닉 라디컬 시스템을 계산할 때 좋습니다. 두 차이는 하트리포 익스체인지 텀이 얼마나 고려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06보다는 M06 2X가 이제 2배가 더 많다는 의미이고요. 이 코릴레이션 텀이 익스체인지 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 전자의 디로컬라이제이션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특히 디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트랜지션 메탈은 보통 전자들이 디로컬라이제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트리포 익스체인지 텀이 커지게 되면은 계산 자체가 부정확하게집니다. 반대로 이제 올가닉 라디칼 같은 경우 하나의 전자가 모여 있는 시스템은 이런 하트리포 익스체인지 텀이 많을수록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일렉트론 트랜스퍼 반응이 많아지면서 이제 익사이리 스테이트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익사이리 스테이트 계산을 위해서 이제 CAM B3LIP 펑셔널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숏 레인지와 롱 레인지를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핵 부분에 있는 것과 그리고 핵과 거리가 먼 차원을 둘이 나눠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DDFT나 혹은 익사이리 스테이트 케미스트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많이 쓰지만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몇 가지 펑셔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3 LIP는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제 이 디스퍼션 코렉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확하고요. 또 M06 D3는 이미 미네소타 펑셔널은 그 자체로 디스퍼션 코렉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디스퍼션 코렉션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2번 디스퍼션 코렉션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펑션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학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셋과 펑셔널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론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조금 더 프랙티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학을 처음 시작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몰레큘을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몰레큘을 그리는 혹은 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뷰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크래프트나 가우시안 뷰어 그리고 아보가드로 같은 뷰어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튜토리얼에서는 이 캠크래프트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또 계산을 돌릴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산화학적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오늘은 가장 유명한 가우시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계산학 서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이제 시간을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계산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리눅스 커맨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요즘에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계산학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장 큰 정보는 아마 깁스 프리 에너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는 우리가 H-TS라는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곤 하는데요. 계산학에서는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두 가지 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에너지와 그리고 떨멀 커렉션이라고 하는 텀을 더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일렉트로닉 에너지 플러스 제로 포인트 에너지 플러스 델타 G CP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일렉트로닉 에너지는 우리가 계산학 SCF 사이클을 통해서 얻는 일렉트로닉 에너지이고요. 나머지 제로 포인트나 델타 GP 그리고 엔트로피는 우리가 어떤 분자의 진동, 프리퀀시 칼큘레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텀입니다. 가우시안에서는 요 제로 포인트 플러스 델타 GP 마이너스 TS를 통틀어서 떨멀 코렉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을 통해서 이런 일렉트로닉 에너지와 떨멀 코렉션 에너지를 우리가 얻게 되면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가장 안정한 구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자를 그리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것을 x, y, g 코디네이트로 바꾼 후에 이제
혹은 계산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인풋 파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연히 컴퓨테이셔널 레벨을 골라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인풋 파일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가우시안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미니멈 에너지가 아닐 경우에 구조를 살짝 틀어서 리바이즈된 구조를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에너지 계산을 해서 가장 로컬 미니멈한 에너지를 가지는 구조가 나올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SCF 사이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SCF 사이클을 통해서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로컬 미니멈 스트럭처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옵티마이즈 스트럭처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옵티마이즈 스트럭처를 가지고 프리퀀시 칼큘레이션을 하고 에너지 칼큘레이션을 추가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렇게 제가 실제로 이그젬플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임의로 그린 이런 구조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옵티마이즈된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니멈한 어떤 구조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은 이제 컨버지가 됐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디멘션에 대해서 로컬 미니멈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로컬 맥시멈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 옆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서페이스를 하나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반응의 포텐셜 에너지 서페이스라고 했을 때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이 3디멘셔널 포텐셜 에너지 서페이스에서 국소적으로 미니멈한 부분이 이제 인터미디에이트고요.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 서페이스에서 이제 로컬 맥시멈이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트이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똑같은데 인터미디에이트는 이제 로컬 미니멈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로컬 맥시멈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 칼큘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와 인터미디에이트가 서로 다른 이제 아웃풋을 뵙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프리퀀시 칼큘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이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진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톰이 n개인 분자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3n-6개 리니어하지 않는 분자에 대해서 3n-6개의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 3n-6개의 진동 모드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터미디에이트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모드에 대해서 로컬 미니멈이기 때문에 다 파리티브한 어떤 프리퀀시를 내뱉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나머지 3n-7개에 대해서는 이제 로컬 미니멈이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이 포텐셜 에너지 이 리액션 코디네이션은 맥시멈이기 때문에 이 리액션 코디네이션에 해당되는 디멘션은 이제 이미지너리 프리퀀시,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프리퀀시로 아웃풋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프리퀀시 칼큘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CO2 같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분자들은 어떠한 이미지너리 프리퀀시 없이 다 이렇게 양수로 우리가 양수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음수로 표현된 지금 마이너스 108이라고 부르는 프리퀀시가 있는데 이런 프리퀀시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만드는 본드나 혹은 깨지는 본드를 대변하는 프리퀀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퀀시 계산을 통해서 이미지너리 프리퀀시가 없거나 혹은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경우 이미지너리 프리퀀시가 하나만 있을 때 우리가 계산이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우리가 싱글 포인트 칼큘레이션이라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사실 에너지 계산이 같이 수행이 되는데요. 보통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은 더블 제타 랩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아끼기 위해서도 있고요. 또 트리플 제타 레벨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안정한 구조를 잘 찾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에너지를 계산할 때, 즉 그 일렉트로닉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더 높은 레벨인 트리플 제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블 제타로 옵티마이제이션 구조를 가지고 이제 트리플 제타로 다시 한번 에너지 계산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통 솔베이션 코렉션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화학 반응들이 이제 용매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솔벤트와의 인터랙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화학 특히 DFT에서는 이 솔벤트를 하나하나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벤트들을 일렉트릭 필드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하나의 큰 전기장 안에서
하는 미디엄으로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implicit solvation 모델이라고 활용하게 되고요. 주로 PCM 혹은 SMD와 같은 굉장히 유명한 모델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싱글 포인트 칼큘레이션 할 때 솔벤트 정보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솔벤트가 코릴레이션된 이제 이 일렉트로닉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다시 돌아가서 이 깁스 프리 에너지는 우리가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 한 구조를 가지고 계산한 이 프리퀀시 계산으로 떨멀 코렉션을 구하게 되고요. 얘는 더블 제타 레벨에서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구조를 가지고 싱글 포인트 칼큘레이션과 솔베이션 칼큘레이션을 하게 되면 트리플 제타 레벨의 일렉트로닉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의 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깁스 프리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이브레이션 프리퀀시를 더블 제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포뮬러를 처음 보게 되면 이제 이 두 가지 에너지를 서로 다른 레벨에서 계산을 합니다, 주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게 프리퀀시 칼큘레이션의 프리퀀시 칼큘레이션이 굉장히 타임 컨수밍한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하지만 정확도는 높은 더블 제타 레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크립트를 짜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공급 프로그램에서는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과 프리퀀시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를 짜게 되면은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그게 바로 프리퀀시 계산까지 넘어가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줄은 이제 CPU 넘버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파일의 용량 두 번째 줄에 쓰고요.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 파일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체크 포인트 파일은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 정보가 들어있는 이제 계산 후에 몰레큘러 오비탈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계산을 수행할지 커맨드를 하나씩 써줘야 되는데요. 옵티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고, 프리퀀시는 이제 프리퀀시 계산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이 끝나면 바로 프리퀀시 계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커맨드고요. 여기 이제 no 라만이라는 커맨드를 쓰는데요. 이거는 라만 프리퀀시는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결국엔 에너지 칼큘레이션을 할 때 라만 프리퀀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코스트를 아끼기 위해서 보통 이런 스크립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셋과 펑셔널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베이스셋은 펑셔널은 B3LIP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셋은 gen이라고 해서 제너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베이스셋을 이 아래,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아래에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ispersion correction,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dispersion correction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empirical dispersion 텀을 이제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SCF 사이클에 대한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컨버지가 안 되면 이제 계산이 무한정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컨버지가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300번 사이클을 돌았을 때 컨버지가 안 되면 이제 스탑해라라는 명령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드 레벨을 그러니까 울트라 파인 그리드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칸 띄고 그다음에 코맨드를 그냥 타이틀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타이틀을 적고 그다음 한 칸 띄고 그다음에 차일즈랑 멀티플리시티에 대한 정보를 적고요. 그다음에 XYZ 코디네이트를 적고 이제 베이스셋에 대한 정보를 적고 이제 잡을 서브미션하면 우리가 원하는 분자의 구조 옵티마이제이션과 프리퀀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션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대신에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라는 이 커맨드 아래 해당 커맨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컨버지가 잘 되면 이런 SCF가 잘 끝나고 네 번의 몇 번 사이클을 돌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일렉트로닉 에너지가 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웃풋 파일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thermal correction to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부르는 thermal correction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엔트로피, 그다음에 제로 포인트 에너지, 그리고 델타 CP의 텀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리고 방금 이제 올가닉 몰레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랜지션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펙티브 코어 포텐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수도 포텐셜이라는 하나의 정의가 커맨드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펙티브 코어 포텐셜이기 때문에 그 코어 포텐셜, 코어 아토믹 오비탈과 밸런스 아토믹 오비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베이스셋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싱글 포인트 칼큘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지오메트리를 가져와서 더 높은 레벨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는 다 똑같고요. 저는 보통 이제 이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 된 구조에서 바로 이 XYZ 코디네이션을 가져오기 때문에 old checkpoint라는 커맨드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앞에서 계산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솔벤트 정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CF는 SMD, 그러니까 SMD 모델로 클로로포름에 대해서 고려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올드 체크 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게스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에서 체크 포인트를 읽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이 체크 포인트에서 따와라라는 코맨드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포인트 칼큘레이션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트리플 제타 레벨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이제 좀 더 높은 레벨에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일렉트로닉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브스 프리 에너지를 얻을 수가 인터미디에이트 혹은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기브스 프리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보시는 것 같이 내가 원하는 반응의 포텐셜 에너지 서페이스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베이스셋과 펑셔널을 우리가를 잘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베이스셋과 펑션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이론의 백그라운드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론 그룹들이 활용하고 있는 펑셔널과 베이스셋을 잘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그젬플은 UCLA 켄하우 그룹에서 계산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 프리퀀시는 이제 B3LI D3 펑셔널과 해당 베이스로 계산을 했고 또 싱글 포인트는 M06 D3랑 이렇게 SDD 루세늄은 SDD 그리고 나머지 작은 아톰은 이제 6-31G 샵샵G로 계산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메탈이 들어간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통 M06 펑셔널을 쓰는 걸 실제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라디컬 케미스트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똑같은 그룹에서 이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르가닉 시스템 경우에는 M06 2X 펑셔널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은 더블 제타 레벨에서 싱글 포인트는 트리플 제타 레벨에서 계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계산학을 시작하는 유기학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아주 디폴트 컴퓨테이셔널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르가노 메탈릭 혹은 오르가닉 시스템을 계산하신다고 한다면 요 B3LA D3 6-31G 샵샵 요 베이스로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과 프리퀀시를 계산하시고 또 싱글 포인트는 D3 같은 펑션을 해서 트리플 제타 레벨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올가닉 라디컬 시스템을 계산하신다고 하면은 M06 2X 시스템과 그다음에 똑같은 베이스 셋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시스템과 가장 비슷한 레퍼런스를 찾고요. 그 비슷한 레퍼런스가 쓰는 베이스과 펑셔널을 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그룹들은 한국의 이제 백무영 교수님 연구실을 포함해가지고 UCLA 켄하우, 팽리우, 파울청 같은 굉장히 다양한 교수님 리서치 그룹들이 있고요. 이 리서치 그룹들이 활용하는 베이스과 펑셔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프랙티스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산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팁이나 트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계산학을 처음 입문하게 했을 때 가장 좀 챌린징한 부분들이 뭐냐면 가장 심플한 이런 디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굉장히 잘 안 잡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1 반응이나 SN2 반응 같이 단순히 본드가 끊어지고 붙는 이런 반응들은 실제로 트랜지션 스테이트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구할 때 일렉트로닉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 로컬 맥시멈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포텐셜 에너지 서페이스는 기스 프리 에너지인데 실제로 계산화학에서는 일렉트로닉 에너지만 가지고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하는 이 일렉트로닉 에너지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이제 프리퀀시 칼큘레이션을 해가지고 T-델타 S를 따로 구해줘서 이 둘을 이제
더한 새로운 이런 리액션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물에서 프로톤이 이동하는 이런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이 수소가 옥시전으로 가는 이 움직이는 이 거리를 점점점 늘려주면서 혹은 점점점 줄여주면서 우리가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일렉트로닉 에너지고요. 그 포인트들을 다 따서 프리퀀시 칼큘레이션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델타 S를 마이너스 T 델타 S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둘을 이제 합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로컬 맥시멈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구할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각각 포인트들의 G를 구하게 되고 이 로컬 맥시멈을 우리가 임의로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싱글 아톰을 다룰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SN2 반응 이런 SN2 반응에서 이 나이트로젠이 인트라몰레큘러하게 섭스티션 반응이 일어날 때 이 클로라이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클로라이드는 이제 싱글 아톰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위인데요. 얘는 이제 아톰 하나이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프리퀀시 칼큘레이션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결국에는 분자의 운동을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셔널, 일렉트로닉 트랜지션,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로테이셔널과 프리퀀시,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셔널 엔트로피는 없지만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엔트로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자크루 테프로테 이퀘이션이라는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싱글 아톰의 트랜슬레이셔널 엔트로피를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디테일한 프로시저는 백무영 교수님이 2012년도에 내셨던 JOC 논문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솔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솔벤트들을 정의하고 그 솔벤트 이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최근에 HFF와 같이 굉장히 특이한 솔벤트들이 유기 반응을 매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솔벤트들을 디파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임플리틱 솔베이션 모델은 이 솔벤트를 일렉트릭 필드로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파라미터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와 다이나믹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만 알면 우리가 솔벤트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이 SCF는 원래는 솔벤트 이름을 썼다고 한다면 솔벤트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리드를 하겠다는 이 커맨드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솔벤트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계산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분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컨포메이션들을 우리가 다 고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액션 코디네이트에서 로컬 미니멈을 우리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크래프트 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세미 임페리컬 퀀텀 메카닉스와 또 메타 다이나믹스를 활용해서 이제 컨포메이션 설치를 해주는 것이고요.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컨포메이션을 인풋으로 넣더라도 가장 안정한 컨포메이션을 아웃풋으로 뱉어주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은 이 아래 지금 링크로 제가 달아놨고요. 그리고 커맨드는 어떻게 쓰는지 역시도 링크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실제로 저 직접 해본 것인데요. 이런 인풋 파일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다양한 거의 모든 컨포메이션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 가장 낮은 에너지의 컨포메이션을 뱉어주고요. 또 6K칼 미만에 있는 모든 컨포메이션들의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계산화학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몰레큘러 오비탈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화학 결합은 전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 오비탈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유기화학 반응에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계산화학에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분석하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내가 계산한 체크포인트 파일을 포맷티드 체크포인트 파일로만 만들어주기만 하면 몰레큘러 오비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체크포인트 파일을 포맷티드 체크포인트로 파일을
파일을 만드는 커맨드를 활용하게 주면 이런 포맷 이 FCF 포매티드 체크 포인트 파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뷰어 프로그램에 넣게 되면은 모든 몰레큘러 오비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제 해보게 되면은 호모는 시그마 오비탈 본딩 오비탈을 뱉고요. 그리고 루모는 이제 스마 스타 오비탈을 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한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학위 과정에 수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 과정 중에 이런 나이트린, 그러니까 메탈과 나이트로젠의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 나이트리노이드 스피시스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X타입 리간드랑 결합을 할 때 이 X타입 리간드의 p 오비탈과 이 파이스타 오비탈의 인터랙션을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랙션을 좀 없애고 싶어서 이 리간드를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으로 튜닝을 하게 되면은 이 X의 p 오비탈의 아토믹 오비탈의 레벨이 엄청 낮아지기 때문에 이 파이스타 오비탈과 오비탈 인터랙션이 줄어들어서 3 센터 루머를 2 센터 루머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토실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 중 하나인 토실 그룹을 달아줌으로써 이 2 센터 루머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키가 됐던 것이 이 프론티어 몰레큘러 오비탈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실제로 이 나이트리노이드 스피시스가 파이스타 이 루모에서 이리듐 나이트로젠의 파이스타 오비탈이 도미넌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계산된 프론티어 몰레큘러 오비탈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토믹 오비탈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암스트람 덴시티 펑셔널 티어리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p 오비탈의 컴포넌트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암스트람 덴시티 펑셔널 티어리 이런 캘큘레이션은 이 지금 아래 있는 ADF 패키지에서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이 패키지는 아쉽게도 프리웨어는 아니기 때문에 프리웨어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결합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분자 오비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트랙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이 이제 인트린직 본드 오비탈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일렉트로닉 플로우를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신승훈 교수님과 조은진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이 포토케미컬 리액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N 나이트로 벤조 다이아졸 컴파운드가 이제 트리플렛 에너지 트랜스퍼를 통해서 NO 본드가 클리비지 되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 반응이 굉장히 신기한 게 처음에 에너지 트랜스퍼를 통해서 만들어진 트리플렛 스테이트가 이 올레핀의 이제 트리플렛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케미컬 반응은 이제 NO 본드가 옆에 있는 NO 본드가 클리비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렛 익사이드 스테이트가 이 본드가 끊어지는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구하고요.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인트린직 리액션 코디네이터 트래젝토리를 만들어서 이 모든 포인트들을 IBO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이 원인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O 어널리시스는 모든 일렉트론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스핀을 이렇게 하나의 컬러로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리액션 코디네이트 중에 이 각각의 오비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트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트리플렛 익사이드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 보라색은 올레핀에 있는 하나의 스핀이고요. 이 파란색은 올레핀에 있는 다른 스핀입니다. 그리고 NO 본드에는 빨간색과 여기 아주 작게 그러니까 초록색 전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본드가 이제 끊어짐에 따라서 이 초록색 베타 스핀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요 이제 빨간색 스핀이 요 이제 카본 프래그먼트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IBO 어널리시스를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가장 이니셜한 에너지 트랜스퍼는 요 올레핀에서 일어나지만 이 본드가 끊어질 때 이 NO 본드에 있던 전자 하나가 요 이제 CO 본드로 리로케이션이 일어나면서 본드가 끊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시그마 본드에 있던 전자가 하나 움직였기 때문에 NO 본드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IBO 어널리시스 통해서 이런 조금은 단순한 계산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어떤 현상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O 어널리시스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웨이브 펑션을 이제 몰든이라는 프로그램, 이것도 프리웨어입니다. 몰든이라는 소프트웨어로 포매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포매팅을 한 웨이브 펑션 파일을 이제 IBO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컨버트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프로그램 모두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기화학에서 최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non-covalent interac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촉매 반응에서 세컨더리 코디네이션 스피어가 중요해지면서 이제 굉장히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non-covalent interaction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저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기학자들은 non-covalent interaction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최근 논문들을 보게 되면 아래 이런 그림과 같이 non-covalent interaction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테크닉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닉 역시도 굉장히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웨이브 펑션을 아웃풋 파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아웃풋은 웨이브 펑션 이렇게 요 커맨드를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나오는 웨이브 펑션 아웃풋을 멀티 웨이브 펑션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이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VMD라고 하는 프리웨어를 통해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쓰는 방식은 유튜브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프로시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리펄전 인터랙션을 이렇게 굉장히 딥한 그린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의 경우에는 브라이트한 그린으로 보여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on-covalent 인터랙션이 사실 이 어떤 리간드와 서브스트레이트 혹은 촉매와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의 인터랙션을 볼 때 굉장히 가까운 이런 녀석들이 이게 리펄전인지 혹은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구조만 보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플롯을 활용하게 되면 이게 에너지를 안정화시켜 주는지 혹은 에너지를 불안정화시켜 주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어떤 방법은요. 디스토션 인터랙션 모델입니다. 결국에는 유기화학 반응에서 이제 에너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의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각각의 컴포넌트로 우리가 분해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2017년도에 케나우 교수님이 개발한 디스토션 인터랙션 모델입니다. 이것은 일렉트로닉 에너지를 디스토션 텀과 인터랙션 텀으로 나눠주는 것인데요. 디스토션은 보통 스테릭을 이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유기화합물들이 스테릭을 느끼고 있을 때 많은 경우에 그 스테릭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스테릭을 릴리지하기 위해서 구조의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그 구조의 변형에 따른 페널티가 디스토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랙션 에너지는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인터랙션하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테빌라이징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이그젬플을 가져왔는데요. 이 메탈과 이제 메틸 할라이드가 옥시데이티브 에디션이 되는 과정에서 이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디스토션 인터랙션 모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드는 우리가 구하는 이제 리액션 프로파일이 되겠고요. 이 프로파일을 이제 디스토션과 인터랙션 텀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가졌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포스닥 때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이제 포스핀 촉매를 가지고 알킬 나이트로 컴파운드로 환원성 짝지음을 반응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촉매에서 메틸 그룹을 수소로 딱 바꿨을 때 수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약 60% 이상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계산학을 수행했었고요. 이 반응은 이제 나이트로 컴파운드가 나이트로소로 변화하고 나이트로소가 이제 CN 본드를 만드는 두 가지 페이즈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나이트로 컴파운드가 나이트로소가 되는 첫 번째 스텝이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개의 촉매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포스트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이 중요하다,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 에너지 랜드스케이프를 그려봤을 때 이 PNO 컴파 인터미디에이트인 옥사 아자 포스포레인이 보로닉 엑시드와 반응하는 과정에서 약 4kcal/mol 정도 에너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디스토션 인터랙션 모델을 활용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이 두 개의 촉매가 이 나이트로젠과 보론이 반응하는 이 링 오프닝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디스토션과 인터랙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토션 에너지는 이
두 개의 인터미디에이트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로 가는 과정에서 구조적 변형이 일어날 때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각각의 프래그먼트를 나눠서 이 디스토르트된 프래그먼트와 이제 스타팅 매트리얼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토르션 1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PNO 인터미디에이트의 어떤 디스토르션 에너지고요. 그게 그리고 반대로 디스토르션 2는 이 보로닉 엑시드의 구조적 변형에 의한 디스토르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만나서 인터랙션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인터랙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다른 인터랙션 에너지 그리고 디스토르션 2는 거의 유사한 반면에 이 디스토르션 1에 대한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촉매와 이 보론과 이 인터미디에이트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이 캐탈리스트와 이 나이트로소 인터미디에이트가 가지고 있던 이 알킬 그룹 사이에 스테릭 인터랙션이 존재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유기학에서 쉽게 흔히 말하는 심펜테인 인터랙션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틸을 수소로 딱 바꿔주면 이 리펄시브 인터랙션을 우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제거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촉매 반응이 굉장히 임프루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사실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은 거의 똑같지만 이 포스트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의 이 촉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그젬플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MIT에 계신 부과알드 교수님께서 이제 커포하이드라이드를 통해서 하이드로아미네이션 반응을 개발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그포스라는 리간드는 이제 페닐로 이루어져 있는 리간드인데요. 얘는 위에 보이시는 모델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반면에 여기에다 T비틀 그룹을 달아주고 메톡시 그룹을 달아주게 되면 반응이 75%가 가는 놀라운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기화학자 입장에서 이 T비틀 그룹을 달아준다는 것은 결국엔 스테릭을 늘려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더 잘 갔다라는 것이 상당히 반직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산학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커포하이드라이드 스피시스가 올레핀과 반응하는 하이드로메탈레이션 과정에서 이 스테릭적으로 큰 이 리간드가 약 5kcal/몰 정도 에너지 베니핏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간드가 이 해당 스텝에서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왜 낮춰주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알드 교수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이 팽리우 교수님께서 이 에너지 디컴포지션 어널리시스를 수행하시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 에너지 디컴포지션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디스토션 인터랙션 모델을 통해서 디스토션과 인터랙션 에너지로 분해한 그 인터랙션 에너지를 한 번 더 분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해리 고든 교수님께서 만드신 ALMO EDA 메서드고요. 그러면 일렉트로닉 에너지를 디스토션, 파울리 리펄전, 일렉트로스태틱, 폴라라이제이션, 차지 트랜스퍼, 그다음에 디스퍼션 인터랙션으로 우리가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게 스테릭 때문인지 혹은 일렉트로닉 때문인지 혹은 디스퍼션 인터랙션 때문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팽리우 교수님께서 이 구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이 ALMO EDA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디컴포지션 시켰고요. 그럼 이 결과를 잘 보면은 이 회색은 이제 리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비틀 그룹을 달아주게 되면 실제로 리펄전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간 것을 더 컴펜세이트 할 만큼의 이 디스퍼션 인터랙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T비틀 그룹을 달아준 것이 스테릭은 증가시키지만 이 분산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디스퍼션 인터랙션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안정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보게 되면은 이 올레핀이 가지고 있는 CH 본드랑 이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많은 CH 본드가 이렇게 논 코밸런트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T비틀 그룹이 이 멀티플 논 코밸런트 인터랙션을 유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엔 디스퍼션 인터랙션이죠. 그래서 얘를 굉장히 안정화시켜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트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반응을 더 계산하기 위해서 이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세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똑같은 그룹에서 요 T비틀 그룹 대신에 펄프로로 알킬 그룹을 달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CH-CH 인터랙션이 CH-CF 인터랙션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강한 디스퍼션 인터랙션과 그리고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리간드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그 패스트라고 부르는 이 리간드를 개발했고요. 이 티뷰틸 리간드에 비해서 약 62배의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DFT 계산을 통해서 펀더멘탈하게 이해하는 것이 본인의 케미스트리를 임프루브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EDA 메소드는 NOCV라고 부르는 메소드를 통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NOCV는 Natural Orbital for Chemical Balance의 약자입니다. 얘는 이제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본드를 이루고 있을 때랑 본드를 만들지 않을 때의 그 덴시티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덴시티 차이를 우리는 deformation density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DA NOCV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오비탈의 deformation density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에는 이 결합을 만들 때 참여하는 오비탈 사이의 인터랙션 그리고 차지 플로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 인터랙션이 얼마나 센지를 정량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활용해서 이제 를 활용한 한 가지 케이스 이그젬플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존스 교수님께서 이제 2012년도에 싱글 번들을 가지고 있는 다이저미니움 스피시스를 보고하십니다. 이 저미니움 컴파운드는 이제 절미늄 싱글 번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호모의 이 시그마 오비탈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파이 본딩 오비탈이 루모로 차지하고 있는 컴파운드입니다. 근데 이때 수소를 반응시키거나 혹은 CO2를 반응시키면은 수소는 하나의 절미늄의 옥시데이티브 에디션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CO2는 이 CC 싱글 번들을 깨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굉장히 특이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반응 스킨만 보고는 왜 이런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때 EDA NOCV 어널리시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EDA NOCV 어널리시스를 활용하게 되면 H2 에디션 할 때는 이 H2의 시그마 본드와 이 절미늄의 루모가 인터랙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페어와이즈 오비탈 인터랙션인 절미늄의 호모와 이제 H2의 루모가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 두 가지 페어와이즈 오비탈 인터랙션이 어느 정도의 컨트리뷰션을 하는지를 정량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H2의 호모에서 절미늄의 루모로 가는 이 인터랙션이 조금 더 도미넌트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밸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차지 플로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디포메이션 덴시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이 노란색에서 그린으로 차지가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디포메이트 덴시티는 이 수소에 있던 이 노란색에 있던 전자가 여기 이제 초록색 이 절미늄에 있는 오비탈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반대의 오비탈은 이 절미늄에 있던 시그마 본드 오비탈이 이 H2의 시그마 본딩 시그마 스타 오비탈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CO2를 이제 활용하게 되면요, 똑같이 NOCV EDA NOCV 메소드를 활용하게 되면 이 수소와는 달리 이 CO2의 루모에서 절미늄의 호모로 가는 인터랙션이 굉장히 도미넌트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절미늄 시그마 본드에 있던 전자를 우리가 CO2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CC 시그마 본드가 깨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절미늄 사이에 CO2가 들어가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CO2와 H2의 호모와 루모의 쉐입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CO2가 절미늄으로부터 더 좋은 일렉트론을 잘 받는 이 백도네이션의 인터랙션이 세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CO2가 H2보다 더 일렉트론 억셉팅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이한 두 개의 반응성의 차이를 우리는 EDA NOCV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튜토리얼은 여기까지고요. 예,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을 통해서 많은 이제 유기화학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최신 계산학을 통해서 본인의 케미스트리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계산학을 해보시다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제 메일로 되게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